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대복 받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전 엄동설안의 며느리를 소굿바람으로 내쫓았던 그 표독스러운 최 씨 부인. 지금 그 최 씨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 물이 좀 식지 않았느냐? 정성을 다해 닦거라. 예, 아씨. 깨끗이 닦겠습니. 헉. 새 주인의 발을 씻기려 고개를 든 최 씨 부인. 그 순간 최 씨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여인. 설마. 왜 그러느냐? 10년 만에 보니 내 얼굴을 잊기라도 한 것이오? 어머님, 며느라기. 너, 내가 어떻게. 거짓골이 된 시어머니와 천하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 과연 이 두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눈물 나는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야담TV 186번째 이야기.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거지촌에 들어가 위험한 하룻밤을 보내는데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이 에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마당에 내놓은 요강이 쩍하고 갈라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야밤에 마을 제일 가는 부자 박친 사댁 담장 안에서 앙칼진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지 못해!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들어온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구멍으로 쌀은 잘도 넘어가더냐? 에잉! 재수옴 붙어라! 아이고 저런. 최 씨 부인이 기어이 며느리 연하의 등짝을 떠밀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하는 얇은 소복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그 고운 손이며 발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얼어붙는데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엄동설안에 어딜 가란 말입니까? 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흥! 갈 곳이 없으면 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우리 대를 이을 손자 하나 못 낳는 칠거지약을 범한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이것이 당장 꺼지지 못할까? 에이, 소금이나 뿌려야지 원! 재수 없게!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어찌 저리 독할까요? 최 씨는 며느리에게 굵은 소금을 냅다 뿌려버립니다. 연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볼에 닿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해버릴 것 같은 추위인데 말이죠. 그때 사랑방 문이 삐그덕 열리며 남편 박인수가 나오자 연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서방님, 제발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방님. 하지만 이놈의 남편 박인수라는 작자는 말입니다. 천하의 우유부단한 마마보이에 술과 계집질만 아는 남봉꾼 아니겠습니까? 제 마누라가 눈밭에서 피를 토하듯 우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코를 훌쩍입니다. 아, 거참 시끄러워서 원! 어머니가 나가라시면 나갈 것이지 왜 이리 소란이요? 밤새 옥분이랑 이불 씨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울고불고 난리야? 옥분이 저것은 어찌나 요분질이 좋은지 벌써 뱃속에 아들이 들어섰다는데 당신은 3년 동안 밤마다 목석같이 누워만 있었잖소? 에잉, 밥맛 떨어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눈앞에서 썩 사라지시오! 그렇게 연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세상에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연하는 맨발로 눈 덮인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히는데 연하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시리고 아파서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던 게지요. 그래, 죽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 저주받을 집구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하나가 연하의 손목을 낚아챘는데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거칠지만 불덩이처럼 뜨거운 손길이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뱃속에 있는 애는 낳고 죽어야 할 거 아니요? 너 누구시오?
그리고 에란이, 그게 무슨 소리요? 연하의 눈앞에 나타난 사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한 사내. 바로 거지패의 2인자 강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에란이요? 거지 밥 10년 먹으면 눈치만 늘지. 내년 몸에서 2명의 숨소리가 들린다. 내가 죽으면 죄 없는 핏덩이도 같이 죽는겨. 그래도 죽을 테냐?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3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도 소식이 없던 아이가 하필이면 소방 맞고 쫓겨난 지금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니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 아이, 불쌍한 내 아가. 살고 싶으냐? 강도는 울고 있는 연하에게 투박하게, 하지만 묘하게 든든한 등을 내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업혀라. 양반네 기와집은 아니지만 적어도 얼어 죽지는 않게 해주마. 연하는 강도의 등에 엎였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지만 그 등은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품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산속 토굴. 연하는 그곳에서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록 맹세했지요. 살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짐승처럼 내다 버린 너희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너희들 눈에선 피고름이 나오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양반과 며느리 연하는 죽고 도끼를 품은 거지 여인 연하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음침한 거지굴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녀석이 하나 등장했는데 아따, 성님, 뭔 여자를 하나 업고 왔대유. 웜에 얼굴 좀 보소. 대국물이 줄줄 흘러도 아주 그냥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근데 성님, 이 누님 뱃속에 애기집이 들어선 거 아니여유? 내가 또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자녀. 이 녀석은 바로 거지패의 정보통이자 분위기 메이커 뺀질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외모는 너무나 건늙어 보이는 장터 바닥에서 굴러먹어 모르는 소문이 없는 녀석이었죠. 그때 강두가 뺀질이의 뒤통수를 탁 치며 말합니다. 주둥이 닥치고 미음이나 끓여와. 사람 살려야 하니까. 아이고, 알것슈. 성님 부탁인디 내가 안 하겄슈. 근데 누님 걱정 붙들어 매슈. 우리 성님이 생긴 건 산적 두목 같아도 속은 아주 진국이여, 진국. 자, 시어머니에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나 강두의 등에 엎여온 연하. 눈을 떠보니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단 줄기 들지 않는 축축한 토굴, 썩은 집단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들의 소굴이었지요. 곱게 자란 양반과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어찌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연하는 며칠을 꼬박 구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습니다. 물 좀. 그때 누군가 이가 빠진 낡은 바가지에 물을 떠서 연하의 입가에 대줬는데 강도의 심부름을 받은 뺀질이었지요. 아씨, 정신이 좀 드슈. 웜에 열이 불덩이네. 우리 성님이 산에서 캐온 칡뿌리 달인 물이여유. 이거라도 드셔야 뱃속에 있는 아기씨도 살 거 아니여유. 고맙습니다. 헌데 여기는 거지 속을 입죠? 냄새가 좀 역하죠? 그래도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단 나으니께 며칠만 참아보슈. 연하는 뺀질이가 건넨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0여 명의 거지들이 멍하니 누워있거나 서로 이를 잡아주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신의 처지와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좀 추스른 연하가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구걸을 나갔던 거지들이 하나둘 돌아오는데 빈손인 녀석들이 태반이었고 개 중에는 웬 풀떼기만 잔뜩 뜯어온 녀석들도 있었지요. 에이, 퇴! 오늘 장날이라 대목인 줄 알았더니 인심이 아주 흉년이여. 밥 한 덩이 얻어먹기도 힘드네. 나는 배고파서 산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왔어. 이거라도 삶아 먹자. 거지들이 우르르 모여 풀을 솥에 넣고 끓이려던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그 풀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잠깐 멈추시오.
그걸 지금 국으로 끓여 먹겠다는 게요? 아니, 이 아씨가? 우리가 개밥을 먹든 풀을 먹든 뭔 상관이오? 양반집에서 왔다더니 반찬 투정이라도 하는겨? 거지들이 텃세를 부리며 연하를 쏘아보았는데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솥단지 앞으로 다가가 풀 한 포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온갖 잔병치레를 수발들며 익혔던 약초 지식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이건 자풀이 아닙니다. 이건 하수오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백하수오란 말입니다. 하소, 그게 뭐여유? 먹으면 배 안 아픈 거여유? 아니요. 이건 머리를 검게 하고 기력을 돋우는 귀한 약재요. 이 귀한 걸 국으로 끓여 먹다니. 이걸 읍내 약재상에 가져가면 쌀 한 가마니는 좋게 받을 것이요. 쌀 안 가마니? 거지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달래려고 뜯어온 풀이 금덩어리라니요. 반신반의하던 강두가 연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오? 부인 말이 사실입니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이걸 들고 장터 입구 김씨 약방으로 가보시오. 가서 백화수호 최상품을 가져왔으니 값을 쳐달라고 해보시오. 단, 절대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게요. 강두와 뺀질이는 연하가 시킨 대로 약초를 들고 장터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시진 뒤 동굴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씨, 아니, 누님, 대박이여유. 대박! 약방 영감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쌀가만이랑 엽전을 이만큼이나 주지 뭐여유? 웜에, 우리 오늘 고기국 먹게 생겼슈. 거지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굴러들어 온 짐 덩어리 취급하더니 이제는 연하를 복덩이 보듯 눈빛이 확 달라졌지요. 연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돈을 발밑에 두고도 굶고 있었던 겁니다. 산에는 아직도 돈이 되는 약초가 지천입니다. 하지만 무식하게 캐면 잡초고 알고 캐면 약초가 되는 법이지요. 강두는 연하 앞에 쌀가마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만 샜지 까막눈이라 늘 무시당하며 살았던 강두에게 연하의 지혜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저희는 배운 게 없어 까막눈입니다. 부인께서 아니 아씨께서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내 아이를 거지꼴로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칠 테니 너희는 나와 내 아이의 손발이 되어주시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동량질이 아니라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소. 그렇게 거지굴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냇가에서 약초를 씻던 연하가 이끼 낀 돌을 밟고 그만 어머나 하며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마침 근처에서 장작을 패던 강두가 우당탕 달려와 연하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근디 아이고 물에 흠뻑 젖은 얇은 적삼이 연하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한 속살이 훤히 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심 좀 하시지. 냇가 돌이 기름치한 듯 미끄러운 걸 모릅니까? 약초 흙을 털어내려다 그만. 강두가 연하의 젖은 가슴께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옷이 너무 얇습니다. 이리 속이 다 비쳐서야 원. 거지굴에 득실대는 늑대 같은 놈들이 보면 눈이 횟가닥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 연하의 얼굴이 붉어지며 냉큼 팔로 비치는 몸을 가렸지요. 아,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 얼른 두르십시오. 감기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니께. 연하는 강두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가 싫지 않은 듯 옷깃을 여미며 말했지요. 그래 고맙다, 강두야. 내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구나. 아, 됐슈. 얼른 들어가유. 애기 가진 몸이 찬바람 쐬면 큰일 나니께. 아이고, 강두 저 녀석 귀 빨개진 것 좀 보소. 터지겠네? 터지겠어. 겉으로는 툴툴대도 속으론 연하를 향한 연정이 마른 장작에 불붙듯 타오르고 있었던 게지요. 오늘 밤 연하 거식이 생각나서 잠자긴 다 글렀습니다. 그려. 그리고 다음날 밤부터 거지굴의 모닥불 아래서 연하의 거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연하는 숫덩이로 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약초 구별법을 가르쳤고 뺀질이에게는 양반집 마님들을 구워 삶는 화술을 가르쳤지요. 뺀지라, 너는 내일 남은 박최 진사댁으로 가라. 그 집 마님이 산후풍으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서 이 약초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해라. 양반과 며느리의 안목과 거지들의 기동력이 합쳐지니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오합지졸 거지패가 서서히 상단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시퍼런 도끼를 품은 여인 연화,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고 그 10년 동안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지요. 거지굴에서 시작된 연화의 약초 장사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상단, 연화 상단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이고 비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과연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시댁 박진사 댁의 형편은 어찌 되었을까요? 자자, 엽전 놓고 엽전 먹기. 이번 판은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여기는 읍내 뒷골목,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투전판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나는 구석방에 눈이 퀭하게 들어간 사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연하의 전 남편, 천하의 못난 놈 박인수입니다. 이보게, 잠깐만. 이번엔 내가 건다니까. 내 꿈자리가 아주 좋았어. 어젯밤에 똥통에 빠지는 꿈을 꿨단 말이야. 이건 대박날 징조라고. 박진사, 벌써 논마지기 3개나 날려먹고 또 덤비는겨? 이제 걸 것도 없자녀? 집에 있는 마누라 속옷이라도 가져오든가.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감춰둔 옥답 문서가 아직 남았어. 아이고, 저 화상 좀 보소. 연하를 내쫓고 들인 처복분이는 박인수가 재산을 탕진하자 진작에 붙짐 싸서 도망가 버렸고 이제 박인수 곁에 남은 건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인수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부채질을 살랑살랑 해주는 저 녀석, 낯이 익지 않습니까? 말끔하게 한양 왈패 차림을 한 뺀질이었습니다. 아따, 박진사 나으리. 타짜 놈들 말 듣지 마슈. 저놈들이 나으리 돈 따먹으려고 작당한 거여유. 근데유,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디 나으리 미간에 지금 황금빛이 쫙 서린 게 보이네유. 이건 말이죠. 오늘 잃은 돈 다 찾고도 기생집 하나를 통째로 살 운수 대통인디 쯧쯧 판돈이 없어서 못 먹네 그려. 뺀질이의 저 능청스러운 연기 좀 보십시오. 이미 연하의 지시를 받고 1년 전부터 박인수에게 접근해 한양에서 온 투정 고수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아둔 상태였지요. 박인수는 뺀질이를 구세주처럼 쳐다봤습니다. 자네 말이 정말인가? 내가 오늘 대박이 터질 상인가? 아, 그렇다니께유. 자네 내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여기서 멈추면 평생 쪼다 소리 듣는 거여유. 나으리, 저기 아랫마을에 남은 마지막 문전옥답 문서 있잖유. 그거 딱 한 번만 거슈. 제가 장담하는디 이번 판은 무조건 땡 잡습니다. 박인수의 눈이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그 노는 시어머니 최 씨가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목숨처럼 지키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미친 놈 눈에 어미가 보이겠습니까? 좋다. 내 마지막 논문서를 건다. 다들 비켜. 내가 이 판의 주인이다. 그런데 어이구, 이를 어쩌나? 박진사는 끝발이 안 서네? 내가 이겼소. 문서는 내가 가져가리다. 으악! 안 돼. 말도 안 돼. 야, 이놈아. 내가 이긴다며? 내가 대박이라며? 웜에, 나으리. 운수의 하늘이 내리는 건디 저한테 그러시면 섭하주. 아무래도 나으리 조상 묘자리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바빠서 이만. 박인수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뺀질이는 뱀처럼 스르르 인파 속으로 사라졌는데 물론 그 판돈을 딴 타짜 역시 연하가 심어둔 사람이었으니 박인수의 돈은 고스란히 연하의 금고로 들어가는 셈이지요. 자, 그럼 이제 집구석 꼬라지를 한번 볼까요? 다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 집에 휑한 바람이 불더니 최 씨가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지요. 애구구 허리야, 다리야. 이놈의 집구석에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하네. 연하 그년이 있을 때는 뜨끈한 고깃국에 이 밥만 먹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복덩이를 내쫓아서 이 고생인가.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늙고 병들어 밥 지을 힘도 없습니다. 하인들은 월급이 밀려 다 도망갔고
넓은 기와집은 거미줄만 무성한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박인수가 기어 들어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이 화상아!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내 놈이 내 마지막 놈까지 날려먹었느냐? 모자가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쓰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뺀지리가 험상궂은 왈패들을 이끌고 등장합니다. 이번엔 채권 추심꾼 역할이었지요. 아주 1인 다역으로 지금으로 치자면 오스카상을 받을 연기력입니다. 계십니까? 박진사 나으리? 도박판에서 빚진 돈이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1000냥이 넘었슈. 오늘 당장 안 갚으면 나으리 다리 몽둥이 하나랑 이 알망구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가라는 윗분의 지시가 있었구만유. 천냥이라니. 우리 집을 다 팔아도 1000냥이 안 되네, 이놈들아.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정 갚을 돈이 없으면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디. 뭔가? 그게 뭔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네. 제발 목숨만 살려주제. 이 집 이 다 쓰러져가는 집 말이여유. 마침 우리 상단 행수님께서 이 집터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든. 집 문서를 넘기면 빚은 없던 걸로 쳐주고 거기에 덤으로 쌀 5가마니를 얹어주신다는데 어쩌시겠소? 싫으면 말고 얘들아! 진사 나으리 다리 부러뜨릴 몽둥이 가져와라. 안 돼. 팔게. 제발 도장만 찍게 해다오. 결국 박인수와 최 씨는 허겁지겁 집문서에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도박빚 때문에 헐값에 넘기게 된 것이지요. 뺀지리는 집문서를 받아들고 뒤돌아서서 며느리 연화가 있는 쪽을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행수 누님 다 됐슈. 독 안에 든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을 물었구만요. 이제 누님이 오셔서 이 집구석을 밟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자, 무심한 세월이 흘러 10년입니다. 그 옛날 떵떵거리던 박진사댁 기와집이 이제는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가 다 되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주인이 무능하니 이 집구석은 아주 폭삭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눈이 번쩍 뜨이는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앞뒤로 떡대 같은 호위무사들이 쫙 깔리고 그 가운데 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가마가 딱 멈춰 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웜에 저게 누구대? 임금님 행차여 뭐여? 가마가 멈추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가마 안에 앉아있는 연화, 1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야속하지요? 원수라도 10년을 살부대끼고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막상 그 앞에 선이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입니다. 10년 만이구나. 내 청춘과 내 눈물이 얼어붙어 있는 이 대문 앞. 그때는 개처럼 쫓겨났지만 오늘은 이 집의 주인으로 왔다. 헌데 왜 이리 손이 떨리는 게냐? 연아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밖에서 투박하고 거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연아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강두였습니다. 행수 어른, 아니, 연아야.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내 그림자가 되고 내 발판이 되어줄 테니 너는 그저 보란듯이 밟고 올라가거라. 아이고, 여러분 이 산에 좀 보십시오. 말하는 본새가 아주 진국 아닙니까? 100마디 말보다 이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을 녹이는 법이지요. 그래, 고맙다, 강두야. 가자. 저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꼴을 봐야겠다. 연아가 얼굴을 가리는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쓰고 가마에서 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집구석 꼴은 어떨까요? 썰렁한 대청마루한 대청마루에서는 박인수가 사색이 되어 왔다 갔다 하며 난리였습니다. 어머니, 새 주인이 왔다는데 어쩌죠? 혹시 우리를 당장 내쫓으면 어쩝니까? 이 엄동설 안에 갈 데도 없는데. 이 못난 놈아! 가만히 좀 있어라. 정신 사납다. 뺀지리 말로는 아주 점잖은 과부라지 않더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사정하면 행랑채 한 칸이라도 내주겠지. 애구구,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내 신세가 개보다 못하게 되었구나. 쯧쯧쯧. 여러분, 저 모자꼴 좀 보십시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딱 그 짝 아닙니까?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이제 와서 행랑채 한 칸만 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그때 뺀질이가 대청마루로 뛰어올라와 바람을 잡습니다. 마님, 진사 나으리, 큰일 났슈. 새 주인 마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네요. 대문 들어오면서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 보고는 이 집은 관리가 엉망이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웜에 저승사자가 따로 없슈. 지금 당장 마당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영접 안 하면 국물도 없을 기세여유. 무릎. 나갑니다. 당장 나가요. 모자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자 마당에는 비단옷을 입고 쓰개 치마를 쓴 연하가 서슬퍼렇게 서 있고 그 옆에는 도깨비 같은 강두가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 기세에 눌려 최 씨와 박인수는 썩은 집단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아 외쳤습니다. 아이고, 새 주인 마님 오셨습니까요? 누추한 곳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집의 아니 전 주인이었던 최 씨입니다요. 저는 박진사라고 합니다. 마님, 쓰개 치마 밖으로 드러난 몸매가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그려. 어차피 과부님 혼자 살기 적적하실 텐데 이참에 저랑 밤친구나 하면서 사는 게 어떻소? 내 재산은 없어도 허리 힘 하나는 아직 쓸만한데 의외해. 에라이, 정신이 가출해도 달나라까지 가출한 놈. 벼락 맞을 소리하고 자빠졌구만.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저 썩어 빠진 주둥이를 확 꿰매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연하는 쓰개치마 속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투 그대로 아주 차갑게 입을 열었지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곳간에는 쥐새끼만 드나들고 기둥뿌리는 썩어가고 주인이 무능하고 덕이 없으니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쯧쯧. 죄송합니다요. 저희가 살림이 좀 궁해서. 듣자 하니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다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내쫓았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그재수 없는 것이 워낙 칠칠 맞고 못돼 처먹어서. 내 인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멀쩡한 며느리를 짐승처럼 내쫓고 너희들이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더냐? 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당장 짐 싸서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낼 테냐? 아니면 죽은 듯이 엎드려 내 종노릇이라도 할 테냐? 선택해라. 시어머니 최 씨와 남편 박인수, 이 두 사람은 결국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당장 쫓겨나 얼어 죽느니 자존심이고 양반 체면이고 다 버리고 종노릇이라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 꼴 좀 보십시오. 참으로 비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만삭인 며느리를 내쫓을 때 그 서슬퍼렇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살기 위해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이 어찌 저리도 가벼울 수 있을까요? 연하는 그 비굴한 정수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쓰개치마를 벗어내렸습니다. 그래, 종이 되겠다면 받아주마. 헌데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구나. 쓰개치마가 거치고 화려한 옥비녀를 꽂은 연하의 얼굴이 햇살 아래 드러나자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품과 서슬퍼런 눈빛만은 그대로인 연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땅만 보고 있던 최 씨 부인이 주인마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며 고개를 살짝 드는 순간 최 씨는 숨이 턱 막히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너는? 어머니, 제가 헛것을 보는 건가요? 저 얼굴 설마? 두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은 벌어졌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대낮에 귀신을 봐도 저렇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 소금 뿌려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연하가 천하의 거상이 되어 눈앞에 서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연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싸늘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서방님? 10년 만에 보니 제 얼굴을 잊기라도 하셨습니까? 접니다. 당신들이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연하입니다. 연하야, 내가 정말 연하란 말이냐?
아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그럼 이 집을 산 주인이 바로 너란 말이냐? 여보, 부인,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살아있었구나. 내 마누라가 살아있었어. 박인수 저 화상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부인이라 부르며 연하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들었는데 방금 전까지 종이 되겠다고 빌던 놈이 마누라인 걸 알자마자 허세를 부리려는 거지요. 참말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놈입니다. 그때 옆에 장승처럼 서 있던 강두가 박인수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립니다. 내 팔. 이거 놓게.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 이분은 내 부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인 연하 상단 행수님이시다. 내 놈은 방금 종놈이 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종놈이 감히 주인 몸에 손을 대.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박인수가 비굴한 표정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말했지요. 연하야, 아니, 부인, 내가 잘못했소. 그대는 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내 마음은 늘 당신뿐이었소. 내가 그 첩년 옥군이한테 홀려서 잠시 미쳤던 게요. 연하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시켜서? 기생년 치마폭에서 놀아날 땐 철이 넘쳐서 그랬습니까? 당신이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밤마다 술에 쩔어 골아 떨어지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사내 타령입니까? 아니, 부인, 사람들 앞에서 그 무슨 망측한 소리를. 사내대장부가 제 마누라 하나 건사 못하고 어미 치마폭에 숨더니 이제 와서도 어미 탓입니까? 미안하지만 내 서방은 10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내 집에서 밥이나 축낼 늙은 머슴놈일 뿐이지요. 아가, 연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용서해 다오.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고부간이었는데 피를 나눈 가족 아니냐. 내가 내 시어미다. 시어미를 종으로 부릴 셈이냐? 가족, 시어미?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엄동설 안에 소복만 입은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고 내쫓습니까? 어머님, 저는 장사꾼입니다. 계산은 정확해야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10년 전 저에게 소금과 죽음을 주셨으니 저는 오늘 어머님께 종살이를 드리겠습니다. 연하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최 씨와 박인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예전에 순종적이고 착해 빠진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라는 것을요. 그때 눈치 빠른 뺀질이가 잽싸게 끼어듭니다. 아따, 마님들, 뭐 하슈? 계약은 계약이지라. 박진사 나으리는 저기 가서 장작 패고 할멈은 부엌 가서 물 길어 와야지요. 싫으면 뭐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멍석말이 당하든가. 이제 이 콧대 높던 양반 모자가 진짜로 노비 생활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과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최 씨가 부엌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박인수가 도끼질이나 제대로 할까요? 눈물 콧물 쏙 빼는 참교육의 현장이 곧 이어졌지요. 연하는 보란듯이 대청마루 상석 10년 전 시어머니 최 씨가 앉아서 며느리를 호령하던 바로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꿇어앉은 두 사람을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자, 뭐들 하십니까? 해가 중천입니다. 밥값은 해야 밥을 줄 것 아닙니까? 연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뺀질이가 얄미운 표정으로 작업 지시를 내렸고 이 집의 새 집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요. 아따, 박진사! 아니지, 이제 박가라고 불러야 쓰겄네. 박가야, 너는 저기 쌓인 장작더미 보이지? 오늘 해 지기 전까지 싹 다 패라. 장작 하나라도 남으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최씨 할멈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부터 지펴. 아니, 이 목에 내가 평생분만 잡던 선비인데 어찌 도끼질을 한단 말이오? 그때 강두가 도끼를 휙 던지며 바닥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패라. 내 놈이 술 먹고 노름할 힘은 있고 장작 팰 힘은 없단 말이냐? 강두의 눈빛에 기겁한 박인수가 허겁지겁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양반님들의 처절한 노동 현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한편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가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평생 며느라기야, 물 떠와라. 아궁이가 식었다.
호령만 하던 양반 마님이 70 노인이 되어 며느리 발 씻을 물을 끓이려니 죽을 마시겠지요. 젖은 장작에 불이 안 붙어 연기만 펄펄 나니 최 씨의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의 수검댕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콜로, 콜로. 아이고 매워라. 내 눈알 다 빠지겠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 고생인가? 인과응보라고 했지요. 마당에서는 박인수가 낑낑대며 도끼질을 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 요령이 있겠습니까? 도끼가 나무에 박혀 빠지지도 않고 헛손질하다가 제 정강이를 칠 뻔합니다. 손바닥은 벌써 물집이 잡혀 터지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이야. 어머니, 저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옆 평상에서 뺀지리가 곶감을 쩝쩝거리며 약을 올립니다. 웜에 우리 박 진사 나으리 허리 돌리는 폼이 영 시원찮네. 기생년들 끼고 놀 땐 허리 힘이 그리 좋다더니 장작 팰 땐 왜 이리 비실비실하대요? 밤일 힘이랑 도끼질 힘은 다른가 봐요? 우리 행수님은 택이 있는 몸으로 눈밭을 기어서 쫓겨났는디 고작 장작 몇 개 패면서 죽는 소리요? 너 오늘 밥 먹기는 글렀다. 일하는 꼬라지하고는 쯧쯧. 해가 뉘엿뉘엿지고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린 최 씨와 박인수 앞에 밥상이 차려졌는데 밥상꼴 좀 보십시오. 이가 다 빠진 개밥 그릇 같은 사기 그릇에 시커먼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한 조각이 답니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게냐? 우리가 아무리 종 신세가 되었다지만 이건 개밥 아니냐? 최 씨가 울분을 토하자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던 연하가 천천히 걸어 내려와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개밥이라. 어머님, 저는 10년 전 쫓겨나 거주굴에서 썩은 감자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먹던 것에 비하면 이건 임금님 수라상이지요.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굶어 죽는 것도 자유니까요. 아, 아니요. 먹겠소. 먹어야 살지. 어머니, 일단 드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박인수는 체면이고 모고 없이 손으로 밥을 허겁지겁 퍼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짐승처럼 밥을 먹는 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겠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연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로 돌아섭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저 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때 강두가 연하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줍니다. 이제 들어가 쉬십시오.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행수님의 행복만 생각하십시오. 그래, 고맙다. 강두야, 이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강두는 연하를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악인들은 마당에서 찬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선한 사람들은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평온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하늘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바람이 불었던 며칠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은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박진사댁, 아니 이제는 연하 상단의 본가가 된 이 집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는 박인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부엌 앞에서는 최 씨가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영락 없는 종놈, 종년의 모습이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아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한양 서당에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한양에서 유학을 하다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동이. 때깔 좋은 비단 도포에 갖가지 쓴 모습이 누가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도련님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이목구비가 젊은 시절 박인수와 판박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박인수가 도끼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보더니 아이, 내 어릴 적이랑 똑같잖아. 설마, 내 아들? 우리 대를 이을 장손? 그때 최 씨도 콩나물 바구니를 내팽개치며 달려왔지요.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손주, 이 할미가 여기 있다. 내 얼굴을 보니 영락 없는 우리 손주구나. 최 씨와 박인수의 눈은 동이를 보자 완전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고추 달린 자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아이를 만지려 달려드는데 그때 대청마루에서 연하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졌지요. 멈추어라.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느냐? 아가, 아님, 아님. 저 아이 내 손자 맞지? 그렇지?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독자 아니냐? 내 귀한 손자 한 번만 안아보자. 핏줄이 당기는데 어찌 막느냐? 핏줄? 박씨 집안의 독자? 꿈 깨십시오. 이 아이는 호적에 올릴 때 제 성을 따서 김동이라 올렸습니다. 뭐라고? 김씨? 아니, 애비 성을 안 따르고 어미 성을 따랐단 말이오? 말도 안 돼.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짓이야? 천륜,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고요? 하하하. 10년 전 당신들이 아들 못 낳는 년이라며 제 몸에 소금을 뿌려 내쫓던 바로 그 순간 내 뱃속에는 이미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그토록 원하던 장손이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들 손으로 직접 내다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핏줄 타령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버린 그날 박씨 집안의 대는 이미 끊겼습니다. 이 아이는 연하상단의 후계자 김동희일 뿐 당신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아이고, 통쾌해라. 연하가 아주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조선 팔도에서 대 끊기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인수와 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눈앞에 아들을 두고도 남이라 불러야 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일 겁니다. 동희야, 저 사람들을 잘 보아라. 이 집에서 밥을 빌어먹는 종들이다. 행색이 추하고 냄새가 나니 앞으로는 가까이 하지 말 거라. 동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쩐지 쉰내가 좀 납니다. 자기 자식에게 냄새나는 종놈 취급을 받는 아비의 심정.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박인수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지요.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 깔끔하게 수염을 다듬은 훤칠한 사내. 거짓골을 한 박인수와는 천지 차이인 그 사내 바로 강두였습니다. 그때 동희가 활짝 웃으며 달려갔지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동희는 친아비인 박인수는 본체만 체하고 강두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아버지라고 불렀고 강두는 동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었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오냐, 우리 동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아비가 우리 동이 주려고 읍내에서 제일 좋은 붓을 사왔다. 아버지라니. 내 아들이 저 근본 없는 놈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박인수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 했습니다. 10년 동안 동희를 업어 키우고 지켜준 건 박인수가 아니라 강두였으니까요.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집안 정리는 다 되었소?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다. 찬 바람 들겠소.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은 화목하게 안채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초라한 행색의 박인수와 최 씨,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뺀질이만 남았는데 뺀질이가 이쑤시개를 쑤시며 말했지요. 아따, 박가야! 뭐하냐? 내 아들, 아니 도련님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가서 장작 더 패고 할멈은 잔치국수 삶아라. 물론 니들 먹을 건 아니고 니들은 식은 밥 남은 거 줄 텐께. 내 팔자야. 굴러 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찼구나. 연화야, 동희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버스는 이미 떠났고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마당에 남겨진 악인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연하의 인생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강두는 슬며시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동희도 곤히 잠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밀린 숙제를 좀 해야 하지 않겠소? 오늘 밤은 달도 밝고 내 힘 하나는 장사 아니오. 어머, 주책이십니다. 불이나 끄세요. 푹. 어허, 문풍지 떨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먼. 오늘 밤 박진사 댁 기둥불이 뽑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얼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재앙이 있다는 뜻이지요. 연하는 모진 시련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선을 베풀었기에 복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은 천륜을 저버린 대가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인생사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연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봄날은 옵니다.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